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시민 건강 플러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 또 소리 없는 살인자. 바로 심뇌혈관 질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하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특히나 심혈관 질환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민건강 플러스에서는요.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과 예방법 등에 관해서 김명건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심장내과 과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뭐 중년 이상 연령에서 뭐 특히 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 친구가 꽤 지금 30대일 때 벌써 이 뇌혈관 질환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곁에서 겪다 보니까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질환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심뇌혈관 질환은 근본 문제가 관상동맥에 아니면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오는 거거든요. 예. 동맥경화는 혈관대에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게 되고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 있으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예. 그럼 혈관의 혈액 흐름을 방해하게 돼서 심장에 오면은 협심증, 예. 뇌혈관에 오면 뇌허혈, 예. 또 심해서 완전히 폐쇄가 되게 되면은 급성 심근경색증, 예. 뇌는 뇌경색, 예. 때로는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그런 예.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 친구 같은 경우 두통이 있었어요. 예. 그 사고가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계속 두통이 있었다고 하고 또 아버지 상을 맡으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또 뭐 두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혈관 질환이다. 예. 또 뭐 심장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심장 질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혹시 그런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나요? 예. 보통 이제 협심증, 심장에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 협심증은 아까 혈관이 좁아진다고 했는데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통증이 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3 내지 5분 아하. 그게 활동하고 관계 있고 쉬면 괜찮아지고 예. 그런 게 주 증상이고 예. 그 외에 이제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통증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하. 뭐 30분 이상 아, 예. 식은땀도 나고 예. 때로는 또 이런 환자들이 복통이 오게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병원에 와도 의사들도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의식을 잃는다든지 예. 아니면 드물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신 분이나 아니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아니라 호흡곤란으로 오게 됩니다. 아,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군요. 예. 그리고 아까 뇌경색 같은 경우는 예. 보통 우리가 어지럽다든지 예. 두통이 있다든지 예. 한쪽을 못 쓴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예.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하나가 왔다라고 해서 바로 그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무리가 있겠지만 이런 리스트들을 갖다 쭉 알고 있다가 몇 가지 이상이 이렇게 같이 동시에 오게 되면 바로 의심하고 바로 이렇게 전문가의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겠군요. 예, 평상시하고 다르게 이런 예.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면은 예. 우선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와 3위에 심혈관 질환 2위, 뭐 뇌혈관 질환 3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지금 심장 질환의 경우는 10년새에 사망률이 급증했다 이런 예. 통계가 나와 있던데 환자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벌써 30년 전인데 예. 그때는 굉장히 이런 질환이 드물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당시 한 계절에 올 환자들이 하루에도 오거든요. 한 계절에 올 환자들이 하루에 예, 그만큼 예. 많이 증가됐는데 그 예. 이유가 결국은 식생활이나 아하. 무슨 여러 가지가 서구 생활하고 비슷하게 됐는데 예. 많이 식사를 하게 되고 활동은 않고 예.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바뀌어져 있는 식습관을 갖다 되돌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테니까 일단 몇 가지 주의를 갖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심근경색이나 혹은 뭐 뇌졸중이나 이런 게 왔다는 걸 딱 느꼈어요. 예. 그러면 몇 시간 안에 이걸 해결을 빨리 해야 되나요?
심장은 보통 우리가 병원 오게 되면은 어느 병원이나 90분 안에 해결을 해드리거든요. 90분 안에. 예, 뇌혈관도 3시간 안에 해야 효과가 좋고. 그렇지만 사실은 1분이라도 빨리 병원에 오셔서 예. 그 빨리 혈관을 개통을 해줘야 생명도 구할 수 있고 예.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를 해도 심부전증이라고 아. 호흡곤란이거든요. 예. 그것도 좀 줄일 수 있고 예. 뇌경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후유증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뭐 후유증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은 마비가 오거나 뭐 말을 잘 못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감각 이상이 빨리 올수록 그 진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새침 우리가 말했던 푸옹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 예. 건가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 요즘 같은 환절기를 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은 이 혈관이 그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막 수축하고 뭐 팽창하고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거겠죠? 예,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환절기에는 갑자기 추운데 나가게 되거나 일교차가 큰데 나가게 되면은 예. 혈관이 조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아, 그렇죠. 예, 한편으로는 또 피가 진해지고 예. 그래서 심장이 부담이 그만큼 더 되고 예. 또 피가 잘 굳거든요. 예.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발생 빈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예. 예. 뭐 1도 기온 차이로 심혈관 합병증으로는 사망이 1%대 심근경색증으로는 사망률이 2%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무조건 일단은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겨울에는 특히 외출할 때는 집 안에서 준비 운동도 하고 예. 그다음 옷을 겹겹이 입고 예. 해서 체온 손실을 받고 날씨가 더 추운 경우는 모자나 목도리를 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갑작스럽게 돌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참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네. 그런 병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인하고 예방법을 알아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부터 좀 짚어주시죠. 결국은 그 근본 원인인 동맥경화증의 원인을 조절해야 되는데 예.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나이도 있고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잘 조절을 하고 예. 그다음 음주는 뭐 논란이 많지만 하더라도 한두 잔 정도. 예. 그리고 담배는 꼭 금연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 규칙적인 운동 예. 이런 운동을 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예. 더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여기 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나이가 남성으로는 56세를 넘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경각심을 갖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요즘은 20대에도 온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의 가족력, 그렇죠? 가족력이 있으면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된다. 예, 아무래도 체질을 좀 바꿔 나기 때문에 유전은 예. 아니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사실은 이 뇌혈관 질환이 있어가지고 고혈압하고 뇌혈관 질환 때문에 이제 그것이 원인돼서 돌아가셨는데 저도 조심을 해야 되겠군요. 흡연을 하고 있거나 예.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앓고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흡연한 경우에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도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꼭 금연을 해야 되고 예. 고혈압, 당뇨병을 조절하는데 결국은 동맥경화 예방하는 기본 수칙이나 저런 성인병 예방하는 수칙은 같습니다. 예. 아니, 고혈압이 자꾸 얘기가 되던데요. 심뇌혈관 질환 얘기할 때 저희 할머님 같은 경우도 고혈압이 있다가 그 고혈압이 나중에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가셔가지고 뭐 세칭 말하는 풍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고혈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혈압 관리를 갖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결국은 혈압은 우리가 조절하는 거거든요. 예. 낫는 병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한 10%는 원인이 있어서 그걸 교정해주면은 예. 뭐 완치가 가능하지만 90%는 뭐 약물뿐만 아니라 뭐 결국은 여러 가지 식사요법 그럼 싱겁게 드시고 채소 과일을 위주로 해서 적당량의 식사, 균형 잡힌 식사. 예. 그다음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운동을 하고 예. 그다음 뭐 스트레스 관리 예. 이런 여러 가지 조절을 함으로써 조절이 가능한데 일반인들이 보통 한번 고혈압이면은 계속 고혈압이 한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 생활요법을 잘 하게 되면은 예. 정상 혈압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오,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3대 관리 그 요소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혈압 120 미만으로, 예. 혈당 100 미만으로,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으로 유지를 해라. 예.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물론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까 생활요법으로 뭐 한계가 있긴 있지만 예. 대부분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사망률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응급 상황이 눈앞에 딱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갑자기 가족이 뭐 흉통이 있다 한 경우에는 119에 전화를 하고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고 예. 혹시나 만약에 갑자기 가슴 불편감이 내려 있다가 의식을 잃게 된다 하면은 예. 뭐 심폐소생술 119에 전화한 다음에 가슴 압박 분당 한 100회 정도로 하면서 119 도착을 기다리는 게 좋고 예. 예전에 뭐 어떤 분들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가슴이 아프니까 체한 줄 알고 손가락 다 따고 예. 발가락 따고 하면은 이미 이 여러 가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놓쳐서 치료를 해도 효과가 별로 없고 사망률도 매우 높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좀 기억하셨다가 예. 이제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지체 없이 연락을 하시고 심폐소생술은 꼭 반드시 배워놓는 게 그렇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곤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심장내과 과장 선생님과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